올해는 조금 다를 줄 알았습니다. 따뜻한 봄바람과 함께 우리를 짓누르던 대출이자도 조금은 가벼워지길 기대했었죠. 하지만 매달 돌아오는 고지서를 볼 때마다 가슴 한 구석이 답답해지는 건 저만의 일은 아닐 겁니다. 혹시 지금 막연하게 금리가 내리기만을 기다리며 버티고 계시나요? 그렇다면 오늘 이 이야기를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왜 우리의 기대와 시장의 숫자가 이렇게나 어긋나고 있는지, 그 실체를 모르면 우리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앉아서 손해를 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우리의 이자 비용을 결정하는 곳은 동네 은행이 아닙니다. 수만 킬로미터 떨어진 중동의 화약고와 호르무즈 해협의 긴장감이죠. 중동에서 들려오는 불안한 소식은 국제 유가를 즉각적으로 자극합니다. 기름값이 오르면 모든 물가가 도미노처럼 함께 요동치기 마련입니다. 물가가 잡히지 않는 상황에서 한국은행이 금리를 내리는 결단을 내리기는 현실적으로 참 어렵습니다. 우리보다 앞서 금리를 내릴 것으로 보였던 미국조차 상황이 여의치 않습니다. 결국 바다 건너에서 벌어지는 지정학적 위기가 내 집 담보대출 이자의 발목을 꽉 붙들고 있는 셈입니다. 주요 경제 지표들은 이제 우리에게 익숙했던 저금리 시대가 한동안 돌아오지 않을 수 있다는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금리가 잠시 머물다 떠나는 정거장이 아니라 우리가 상당 기간 견뎌야 할 새로운 기준이 되고 있다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여기에 고환율이라는 변수까지 더해지면서 시장의 불확실성은 그 어느 때보다 짙어진 상황이죠. 이럴 때일수록 막연한 낙관론은 오히려 우리의 재무 상태를 위협하는 가장 위험한 요소가 될 수도 있습니다. 지금의 흐름을 냉정하게 읽어내야만 소중한 자산을 지킬 수 있는 법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혼란스러운 시기에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요? 변동금리의 위험을 피하기 위해 많은 분이 이미 실행했거나 고민 중인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금리를 고정해버리는 것이었죠. 하지만 지금 금융시장에서는 아주 기이하고 예상치 못한 반전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안전하다고 믿었던 그 선택이 오히려 더 큰 부담으로 돌아오고 있다는 겁니다. 과연 5%대 고정금리라는 든든한 요새가 왜 우리를 가두는 감옥이 되었는지, 그 역설적인 상황을 깊이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변동금리의 위험을 피하기 위해 많은 분이 고정금리라는 방패를 선택하셨습니다. 금리가 오를 때를 대비해 비용을 확정 짓는 합리적인 선택이었죠. 하지만 2026년 현재 이 안전한 요새가 오히려 성장을 가로막는 장벽이 되고 있습니다. 시중은행의 고정금리가 5% 선을 넘어서면서 고정금리 이용자들이 느끼는 압박감은 변동금리 차주 못지않게 커졌습니다. 안전하다고 미었던 선택이 예상치 못한 고통으로 돌아오고 있는 역설적인 상황입니다. 더욱 안타까운 사실은 서민들의 마지막 버팀목이었던 정책 금융마저 변심했다는 점입니다. 주거 안정을 위해 국가가 지원하던 보금자리론조차 금리를 올리며 시장의 흐름에 올라탔습니다. 정부가 보증하는 상품조차 금리 상승의 파고를 넘지 못했다는 것은 이제 시장에 저금리 안식처가 사라졌음을 뜻합니다. 주거비 부담이 가중되면서 평범한 가정의 가계부는 그 어느 때보다 긴축적인 상태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이자 부담은 단순히 통장 잔고가 줄어드는 심리적 위축에 그치지 않습니다. 이는 가계의 실질적인 소비를 억제하고 기업의 신규 투자를 주저하게 만드는 거대한 족쇄가 되고 있습니다. 내수 경기가 활력을 잃어가는 핵심적인 이유도 결국 이 높은 금리 벽에 부딪혔기 때문입니다. 이자 비용이 수익이나 소득의 상당 부분을 잠식하면서 우리는 이제 성장이 아닌 생존을 고민해야 하는 무거운 현실과 마주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거대한 금리의 습격 앞에서 그저 매달 빠져나가는 돈을 무기력하게 지켜보고만 있어야 할까요? 많은 이들이 금리가 다시 내려가기만을 기다리며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습니다. 하지만 막연한 기다림은 자칫 더 큰 재무적 손실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이제는 현재의 높은 금리 환경 속에서 내 자산을 지켜낼 수 있는 보다 구체적이고 능동적인 설계가 필요합니다. 과연 이 위기 속에서 우리가 찾아낼 수 있는 가장 확실한 수익률은 무엇인지 그 해답에 가까워질 시간입니다.
지금 같은 고금리 기조가 계속되는 시기에는 막연한 낙관론보다 냉정한 현실 감각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우리는 흔히 투자를 통해 돈을 벌 생각부터 하지만 사실 지금 가장 확실한 수익률은 내 지갑에서 나가는 이자 비용을 줄이는 데 있습니다. 과거 저금리 시대에는 빚을 내서 자산을 불리는 레버리지가 일종의 기술이었죠. 하지만 지금은 그 부채를 얼마나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최적화하느냐가 곧 실력이자 생존 전략이 되는 겁니다. 경영적인 관점에서 보면 현금 흐름, 즉 캐시플로우를 확보하는 것이 가계와 기업 모두에게 최우선 과제입니다. 단순히 지출을 줄이는 것만으로는 분명한 한계가 있습니다. 내가 가진 부채의 성격을 처음부터 다시 들여다봐야 합니다. 금리가 높은 단기 대출을 장기 대출로 전환하거나 정부의 대환 대출 상품을 적극적으로 탐색하는 등 정교한 재구조화가 필요하죠. 당장 나가는 이자를 1%만 줄여도 그것은 불확실한 시장에서 10%의 투자 수익을 올리는 것보다 훨씬 안전하고 강력한 자산이 됩니다. 특히 사업을 운영하고 계신다면 세제 혜택과 결합한 재무 설계를 통해 현금 흐름의 구멍을 막아야 합니다. 세금과 이자는 마치 한 몸처럼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복잡해 보인다는 이유로 미뤄두었던 재무 점검을 지금 당장 시작해야 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금리가 내려가기만을 기다리며 매달 통장 잔고가 줄어드는 것을 지켜보기에는 우리가 지불해야 할 기회비용이 너무나도 큽니다. 변화는 시장의 금리가 내려갈 때 시작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여러분이 현재의 금리 체계 안에서 최적의 생존 구조를 짜기로 결심할 때 시작됩니다. 오늘 살펴본 것처럼 대외적인 변수와 시장의 흐름은 우리 마음대로 조절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 거친 파도 위에서 내 배를 어떻게 조종할지는 오직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막연한 기다림 대신 능동적인 결단으로 여러분의 소중한 현금 흐름을 지켜내시길 바랍니다. 오늘 분석해드린 내용이 여러분의 재무지도를 다시 그리는데 작은 이정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건전한 경제 생활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